지난주 KBS 강력반 엑스파일 끝까지 간다에서 방송됐던 양산 여학생 실종 사건이 화제입니다. 지난 2006년 경남 양산에서 여학생 2명이 함께 실종됐는데요. 지금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11년씩이나 됐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간단히 이 사건 요약을 해볼까요? 네, 2006년도 5월 13일 날 양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네. 지금 아파트 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하고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2명이 집을 잠깐 나갔다가 오후 시간대에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날이 토요일이었고 어머니는 아침에 출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옆 동네에 있는 가게에 잠시 들렸다가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인 한 1시 30분대에 사라지게 되는데요. 네. 결국에 초기 단계에서 경찰은 실종이 아니라 가출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났던 2006년 5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90년대 말에 은영이네와 동은이네는 경남 양산의 같은 아파트에 입주를 했습니다. 2006년 당시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은영이와 동은이는 나이는 달랐지만 단짝처럼 지냈고 사건 전날에도 역시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18층이나 살고 그 아파트에 그 애기가 그 언니하고 이제 친구였었거든. 그렇게 이제 우리 애기가 이제 동생이 없었는데 그걸 그렇게 이쁘고 항상 어디로 가면 데리고 다니고 그러는 거라 같이 놀고 그러는 거야.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던 토요일 아침, 동훈이 엄마는 아이들을 남겨두고 출근을 했습니다. 나오는데 동훈이가 언니랑 여기서 이제 그 영어 낱말 카드를 가지고 둘이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네 오늘 어디 갈 거냐고 보니까 아니 어디 안 갈 거예요. 우리 집에서 놀 거예요. 그랬어요. 그로부터 1시간여 뒤에 집에서 아이들을 가장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동훈이의 언니였죠. 저는 학원 가야 돼서 은영이랑 동훈이가 거실에서 놀고 있고 제가 어디 나갈 거냐고 그러니까 안 나간다고 그 말을 듣고 그럼 나는 학원 간다 하고 나왔었던 기억까지만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아이들은 컴퓨터도 끄지 않고 휴대전화와 지갑까지 남겨둔 채 집을 나섭니다. 그 뒤에 아이들이 목격된 곳은 집에서 2-3km 떨어진 동네 상가 앞이었습니다. 이후에 은영이와 동훈이는 집으로 향하는 마을버스에 오르고요. 이때 동훈이는 같은 학교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1시 30분쯤 아파트 입구에서 함께 내립니다. 그런데 이후 은영이와 동훈이는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이는 10분 거리의 근처 상가로 놀러 갔다가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집 앞으로 돌아온 뒤에 사라진 겁니다. 종합하자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입구에서 사라졌네요. 네,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는 친구가 네. 목격을 했기 때문에 목격자 진술이 존재하는데 일단 버스에서 내린 다음에 집까지 걸어가는 그 와중에 사라진 것이죠. 그 시기적으로 살짝 좀 염려는 됩니다만 그 2006년도였으면 CCTV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안타깝게도 이 마을버스의 양산 지역에는 CCTV를 없어요. 달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스 안에 네. 혹시라도 버스 안에서부터 누군가가 아이들을 미행을 했다면 CCTV가 있었으면은 예.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찍혀 있는 장면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을버스의 기사라든가 그 주변 사람들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 마을버스 기사분이 이 동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던 분이라 아이들이 내려서 어디로 가는지 하는 걸 보셨답니다. 그래서 예. 아파트 단지로 걸어가는 것까지는 이 기사분에 의해서 목격이 되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 실종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네네. 이게 혹시 납치나 유괴는 아니었을까 하는 그 고려도 했겠죠. 처음에는 이제 단순 가출로 처리가 돼가지고 네. 한 며칠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아이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으니까 6일이 지나는 지점부터 이것을 이제 실종 사건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네. 지금 공개 수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단지를 일단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했는데요. 전단지를 그 지역 근처에다가 자그마치 50만 부나 배포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여기저기서 목격을 했다라는 전화들이 오기는 했으나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있는 제보들은 확보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갖가지 뭐 상상력을 발휘해서 재구성을 뭐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여학생이 이제 한 아이는 중2였고, 네. 한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으면은, 그래도 그 아이 둘씩이나 한꺼번에 납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시간대가 토요일 날 오후 2시경이었기 때문에 대낮이었고. 사실 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아파트 지역에서 예. 비명을 지르는 아이들을 완력으로 차량에다 태우는 방식으로는 사실 납치 사건이 일어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누군가의 유인에 의해 가지고 따라간다면 그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얘기다. 예를 들자면 지금 중학생과 초등학생이었으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네. 둘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경계심을 좀 더 느슨하게 가지고 저분을 도와주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서 네.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사라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괴였다면은 뭐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가 오타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 이후에 그와 같은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가 한 통도 오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전을 노린 그런 납치 사건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요. 결국은 이 사건의 목적은 이 두 여자아이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납치 이외에 뭐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은 본인들이 이제 집을 나간 네. 뭐 가출의 상황인데요. 경찰도 처음엔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죠. 네, 당시에는 일단 가출 처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청소년이 집에 오지 않는다 그러면 단순 가출로 늘 생각을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출이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던 것이 네. 아이들이 집안에서 그 놀던 컴퓨터도 그대로 켜놓은 채로 그렇죠. 더군다나 가출을 하려면 중학생이 가출을 하려면 사실 혼자 나가도 돈이 꽤 들기 때문에 지갑은 틀림없이 챙겼을 것 같고 네. 그리고는 핸드폰도 들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집에 남겨져 있고 더군다나 뭐 초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한다는 건 사실은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더군다나 가출을 했다면 아이가 목격된 방향이 집으로 돌아가는 방향이 아니라 집에서 나오는 방향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목격이 됐어야만 했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의 지금까지의 뭐 경험에 의한다면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제 의심은 그러면 납치 쪽으로 이제 무게 중심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어떤 아이들을 무슨 인신매매 조직이나 이런 데서 납치를 했다기보다는 예.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기억나는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이 2006년도 사건인데 2007년도 안양에서 혜진이 예슬이 사건이 있습니다. 혜진이와 예슬이라는 여자 아이들 그때는 하나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고 다른 하나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들이었는데요. 네. 그 아이들이 둘이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그때도 처음에는 가출이라 그랬다가 실종 처리가 돼가지고 기다려도 아이들이 오지 않고 네. 나름 그때 그 당시에 굉장히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했는데 그 다음 해 3월 달에 그 중에 하나가 시신으로 야산에서 발견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같이 살고 있던 혼자 사는 남자였던 정모 씨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강간 살해된 그리고는 안매장됐던 사건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들의 행방을 우리가 쫓을 수가 없다면 아주 그 불행한 결말도 사실은 예상하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뢰할 만한 신고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보통 이제 이런 사건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관례적인 것인지 아니면 뭐 일부만의 어떤 사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엔 단순 가출로 보게 되나 보죠? 당시에는 이제 예. 청소년이니까 가출을 해서 혼자 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바깥에 구경도 하고 싶고 이럴 만한 청소년기의 특징이다. 이렇게 아마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날은 사실은 이렇게 이유가 없다. 뭐 지금 여러 가지 그 상황이 가출이라고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의 말에 따라 가지고 지금 범죄 사건의 피해를 염두에 두고 수사합니다. 예. 네. 그 강력반 엑스파일 끝까지 간다 제작팀에서 말이죠. 이들이 만약에 지금 생존하고 있다면 20대 한 초중반 정도 나이가 됐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지금의 이들의 모습이 어떨지 3D 몽타주를 의뢰했는데요.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6세 이후의 사진만 있으면 80세까지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3D 몽타주 시스템입니다. 나이 변화를 예측할 수 있고 최대 80세까지 환자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24살이 됐을 은영 씨는 눈이 크고 반달 모양의 눈썹이 특징으로 현재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동은이는 어떻게 변했냐면요. 유치원 졸업사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은이의 얼굴에 한 살 한 살 나이를 지금 입혀봅니다. 3D 몽타주 시스템이 예측한 이 사진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른쪽의 모습이 현재의 추정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2006년 5월 13일 오후 2시 이후에 경남 양산시 웅산읍 인근에서 사라진 두 학생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그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이 됐을 이들의 모습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이 사건의 수사는 어떤 쪽으로 초점을 맞춰가야 할까요? 네, 일단 제보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보시는 분들께서 비슷한 사람을 알고 계시면 꼭 전화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사실은 인근 지역에 있던 뭐 여러 가지 이제 성범죄를 추정하는 수사 경력 조회 같은 거를 해서 수사 경력이 있었던 사람, 조사받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좀 포괄적으로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걸로 추정이 돼서 이번에는 좀 수사의 방향을 틀어가지고 지금 범죄 피해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앞으로 그 초동 수사에 있어서 이제 골든 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주문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공개를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광역 뭐 수사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사실 24시간 이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협조를 받아서 지금 이 아이들을 찾는 게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KBS 1TV 강력반 엑스파일 끝까지 간다에서는요. 양산 여학생 실종 사건, 이번 사건을 비롯해서 오랜 시간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는 장기 미제 사건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